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 정당의 대표가 있긴 있는데 이분들이 최근 분위기에서 입을 열고 발언하면 할수록 그 정당 감점을 받는 것 같네요. 왜 그런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그런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과연 그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친문 패권주의, 친박 패권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어느 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고 예.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고려 대상이 되는 건죠? 물론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하고의 연대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이죠. 박성우 국장,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김무성 전 대표의 생각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온 생각은 한마디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참고로 네. 지금 저 얘기 다음에 또 무슨 얘기도 했냐면 네.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네. 건전 보수들만 모아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 우리 비주류들의 생각인데 네. 이거를 친박계가 막아서고 반대하면 방법이 없다. 즉 탈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낡고 병든 이 보수 새누리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당을 그 위에 건설하면 좋겠지만 네.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들이 끝끝내 친박당의 깃발을 고수하면서 놓지 않는다면 네. 부득이 밖으로 탈당을 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신보수의 깃발을 갖고 건설을 해서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고 어떤 나라를 다시 맡을 수 있는 이런 그릇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탈당 불가피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최진 박사님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선거를 문재인 대 나머지 그룹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 김무성 대표 입지가 아주 특이한 게 대권 주자를 내려놓는 순간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여야 넘나들면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겠다고 그랬는데 네. 개헌을 주도하겠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제3지대를 주도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나가면서 이제 본인 4지대라고 얘기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제4지대죠. 그 무언의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다시피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이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민주화 세력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상당히 개혁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네. 여당에 몸담고 있지만 그래서 여야를 아우르는 친문과 친박의 핵심들을 제외한 제4지대를 만드는데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고 실제로 하면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제 탈당은 김무성 대표의 탈당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문제가 돼버린 거죠. 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반기문, 안철수 이런 분들이 새누리당 대표 출신 김무성 전 대표와 손을 잡을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오늘 저 질문을 받았어요. 네. 김무성 대표가 친문 그다음에 친노 친박 패권주의를 제외하고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은 탄핵 국면에 이렇게 전력을 모을 때다라고 얘기하면서 직접적인 답을 회피했지만 네. 그러나 지금 이미 국민의당이 제3지대죠. 그 네. 옆 동네에 말하자면 새로운 제4지대가 신보수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중도 세력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면 네. 이 세력과 안철수 전 대표가 의지하는 세력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대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양자의 관계는 일정 부분 경쟁 그리고 경쟁하다가 어떤 대선이라고 하는 큰 국면을 앞에 놓고 보면 하나의 세력으로 어떤 하나의 그릇으로 지대가 통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네. 역시 지금 내년에 1월에 들어오게 돼 있는 반기문 사무총장 역시도 친박당에 얹혀서 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네. 이쪽을 근거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앞으로 연대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연대 가능성 과연 글쎄요. 이제 전국은 요동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권위는 추락해 있고 개헌에 대한 논의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지만 지역만큼 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당장 정치 현상을 보면 글쎄요. 여야 정당의 대표의 말솜씨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 그리고 이정현 대표의 얘기를 저희가 엮어봤습니다. 소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신 1등이라고 한 분이 부역자 집당의 당 대표를 지낸 분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석고 대제부터 하는 것이 순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 반역을 도모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을 부역자라고 합니다.
엊그저께까지 당 대표를 지내고 하시는 분을 향해서 야당 그 대표가 군중들 모아놓고 선동할 수 있는 단어고 용어인지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탄핵 표를 구글하지 않겠습니다. 탄핵을 받들라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우리 야당에 따르라.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자가 돼달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돼달라. 베드로가 돼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장기 공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박원순 시장이 살수차에 물 끊겠다가 아니라 청와대에 실실 끊겠다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당은 적도 치료를 해주는 게 현직 대통령을 물도 공급하지 말고 말라 죽이겠다 그 말이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정치 보복에 대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 저는 정말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자, 추미애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주장을 펴면 이정현 대표가 좀 맞받아치는 형식으로 저희가 편집을 했습니다만 어쨌건 추미애 대표가 최근에 뭐 대통령 미용에 한 2천억 썼다가 뭐 실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네요. 예, 지금 두 사람의 입지가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네. 본인은 어떤 식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해야 지금의 어떤 상황을 좀 더 뭔가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적 방어로 지금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국민 어차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리 의혹은 계속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만 보고 적극적으로 우리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자라는 이제 그런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까 조금 전에 보면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 김무성 대표의 상당히 비판적인 거는 탄핵을 하려면 같이 힘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비박의 어떤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김무성 대표의 최종 목표는 제3지대, 제4지대이기 때문에 네. 탄핵에 있어서는 동지지만은 조만간에 그 이후로 넘어갈 경우는 바로 경쟁적인 네. 서로 이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내다보고 네. 이제 김무성 대표는 상당히 좀 각을 내세운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야 대표 간에 네. 너무 이렇게 발언을 민감한 공격적 발언을 할 경우에 불필요하게 이게 문제들이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발언에 있어서는 상당히 대표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뭐 10% 정도 선에서는 이제 더 내려가지는 않는 국면입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 때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10%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데요. 물론 지난주보다는 약간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수치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여전히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면 좀 변화가 보입니다. 손수희 변호사. 네. 국민의당이 2위로 올랐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11월부터 매주 이제 그 한 주차별로 이제 그 변화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네. 원내 의석수로는 1당인 새누리당이지만 지금 11월 넷째 주 지지도로는 국민의당에게도 추월당해서 이제 그 3위가 됐고요. 국민의당이 2위가 됐습니다. 새누리당의 친박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반박하고 있지만 친박 그리고 새누리당의 상황이 여전히 위기 국면에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역전 장면 전에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새누리당이 3위로 내려간 건 저도 글쎄요, 정치 부기자 시작한 이후로는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것들 우리 정치 문화가 우리 국민한테 던지는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1위인 정당은 크게 뛰지 않고 있고 계속 지지율을 총합해보면 100에서 한참 모자란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